그 TTCG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우리 회사 이제 TTCG, 이제 내년도 TTCG를 그 논의하는 시기가 보통 5월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 뭐 그 해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올해 기준으로는 한 11월쯤에 이제 내년도 TTCG, 지금으로 치면 26년 TTCG가 이제 마무리가 11월쯤 됐어요. 그래서 이 TTCG를 뭐 저희 쪽에서 완전 드리븐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메인 드리븐하는 그 팀은 저기 SNNOP 팀인데, 다만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변경된 TTCG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넷세즈 임팩트를 가지고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버제팅 파일에 TTCG를 업데이트할 때는 일단 11월 확정되기까지는 그냥 기존 25년도 TTCG를 그대로 써요. 왜냐면 이게 계속 바뀌는데 이제 바뀔 때마다 이제 그거 변경된 거에 대해서 막 임팩트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너무 그 좀 복잡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1월에 완전 이제 픽스 되면은 그때 이제 바뀐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버제팅을 하면서 이제 TTCG가 언제쯤 확정될 거다 그런 부분은 뭐 영업팀 아니면 우리 IBP 할 때 BU팀, DP팀 같이 계속 뭐 실시간으로 쉐어를 해요. 왜냐면 그쪽에서도 나중에 이제 변경됐을 때 아, 이런 변경된 임팩트를 고려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스케줄 부분만 미리 좀 인폼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TTCG는 이제 11월 달에 일단 최종적으로 보통 그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뭐 올해 같은 경우 11월인데 작년은 아마 8, 9월 이때쯤에 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이제 파이낸스 우리 전체 이제 전사가 언제 컨펌이 되느냐에 좀 달라지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버제팅 업무를 하면서 이제 스테이크 홀더 이제 관련된 이제 그 팀들이 있는데 여기 순서대로 일단은 제일 좀 중요한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저희가 이제 세일즈 팀하고 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왜냐면은 저희 이 버제팅도 어떻게 보면 OTB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OTB 업데이트 하는 데 있어서 각각 이제 세일즈 팀하고 메인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버제팅한 게 결국 이제 IBP에도 쓰이고 또 26년 뭐 BOH 이런 거에도 쓰이고 OTB 버전에도 계속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DP팀의 IBP 관리하는 헤일리 차장님, 그다음에 이제 OTB 관리하는 백유현 차장님 이쪽하고 주로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파이낸스 팀은 저희 뭐 이제 25, 26년 할 때마다 그 파이낸스 FP&A 팀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팀은 이게 성재 차장님하고 성재 부장님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제 이 브랜드 파이낸스를 넣은 게 저희 IBP 할 때 이제 브랜드 파이낸스에서 카테고리 넷세일즈 뷰로 이제 파이낸스 그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IBP를 하면은 이제 성재 차장님, 성재 부장님도 이게 같이 인볼브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전사의 이제 카테고리 넷세일즈를 관리를 해서 이 브랜드 파이낸스하고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브랜드 팀에는 이제 그 P&I 팀의 지휘 차장님 이제 저희가 OTB 이런 타겟을 관리하고 IBP 넷세일즈 있으면은 이제 저희 쪽에서 이런 거를 바텀업에서 말아 올린다 치면은 그럼 이제 BU 브랜드 쪽에서도 카테고리 넷세일즈를 이제 저희랑 얘기를 하는데 보통 P&I 팀이 이제 BU에 대한 이런 그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그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좀 운영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OTB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나 카테고리 넷세일즈 변동이 있을 때 보통 이제 지휘 차장님하고 저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드린 메일도 그 우리 팀 같이 이제 보내드렸는데 뭐 OTB에 대한 이제 그 카테고리 변화라든가 카테고리 넷세일즈 변화가 있을 때 그 브랜드 측에서 뭐 좀 궁금한 거 있을 때 이런 P&I 팀 지휘 차장님 측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키 파트너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그 카테고리별로 조정되는 거를 브랜드 쪽이랑 이야기하는 거가 네. 메인 커뮤니케이션이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홀셋 안에 카테고리별로의 변동을 음. 그냥 그 브랜드 쪽이랑 비유 쪽이랑 그냥 온라인을 하는 거인 거죠. 이게 뭔가 조정을 하거나 저희가 그런 아, 이게, 거는. 제가 여기 이제 그 파일 스트럭처 얘기하고 밑에 업무 프로세스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버제팅도 이제 어떻게 보면 OTB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OTB 같은 경우에
V0부터 이제 V4로 이렇게 단계별로 갈 때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버전이 이제 업데이트 되고 이제 그게 우리 영업팀에서 바텀업부터 끝난 게 아니라 왜냐면 그 영업팀의 뷰고 그거 비유하고 얘기해서 그 얼라이먼트 미팅이 있어요. V2 얼라이먼트 미팅, 뭐 V3 얼라이먼트 미팅. 이제 그런 게 이제 영업팀 뷰가 있고 이제 브랜드 뷰가 있으면은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걸 변화된 거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그 뷰를 전달한다 보시면 되고 P&I 팀은 비유 쪽의 이견들 그러니까 비유 쪽에서 변동된 게 이제 각각 카테고리별로 비유별로 이제 궁금증이 있을 텐데 이제 그거를 일단은 그 P&I 팀에서 종합적으로 그 뭐 봐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비유 쪽에서 궁금한 거를 뭐 비유가 저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P&I 팀 통해서 주로 좀 얘기를 하거나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뭐 질문에 대한 됐을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파일 스트럭처 이렇게 갈 건데, 일단 탭이 뭐 많긴 많은데, 이 탭을 뭐 다 만들어야 된다, 뭐 그건 아닌 거요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4번에서 이제 6번, 그 이제 작업하는 파일은 이제 4번에서 6번 파일이고, 이제 나머지 파일은 저희가 이제 그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숫자를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좀 약간 서머리 형태로 좀 리뷰할 수 있는 형태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때 1번부터 10번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저희 4번에서 6번 이게 어떻게 이제 이 파일이 그 작업이 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 값을 1번, 3번, 7번에서 10번까지 어떻게 리뷰하면서 진행되는지 이제 그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서 4번, 6번이 이제 작업 주로 하는 파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아까 그 버제팅을 할 때, 저희가 이게 할 게 채널 뷰로도 업데이트를 하고, 프로덕트 뷰로도 업데이트 돼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채널 뷰로 업데이트 하는 그 탭은 여기 4번에 마스터 채널 탭이라고 보시면 되고, 5번, 6번은 이제 프로덕트 뷰로 이제 내 세일즈가 업데이트 되고 관리되는 파일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5번, 6번 이제 그 카테고리 이 프로덕트 뷰를 두 개로 나눈 게 26년 따로, 25년 따로. 이걸 합치면 이게 너무 복잡해서 그냥 26년 OTB 따로, 25년 넷세일 OTB 따로 이렇게 이제 그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버제팅 IP를 진행하면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좀 데이터를 관리를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4번, 6번 이거를 좀 주로 업데이트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이 파일이 버즈 파일인 이 거죠? 파일이 버젯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버젯이고 OTB고 IBP고 그냥 이 파일에서 다 끝난다 보시면 돼요. 막 이게 이것저것 볼 필요가 없고 이 음. 파일에서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 저희가 일단 그러면 이제 4번부터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이 4번, 5번, 6번 요 순서대로 좀 업무는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이거 4번을 얘기하기 앞서서 스케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 IBP라는 게 버젯하고 IBP하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IBP는 말 그대로 올해 RFC하고 내년 버젯을 계속 관리하는 그 파일이라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버제팅 내년도에 대한 그거를 할 때 일단 굵직한 게 4월, 7월, 10월 요렇게 있고 그냥 이 IP를 업데이트하 보면은 거기에 사용된 26년 내년도가 퍼스트 시그널에 사용된다. 일단 심플하게 보면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이 버제팅 이제 내년도에 대한 이 매출을 우리 전사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저희가 그 이제 각각 이제 4월, 7월, 이 10월 스케줄별로 그 파이낸스를 하면은 우리 그 코리아 파이낸스도 있지만 글로벌 파이낸스, 이제 글로벌로 다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는 그 타임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코리아에서 내야 되는 그 버제팅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도 리테일, 이컴, 뭐 홀세일 이렇게 각각 이제 버제팅을 해가지고 그거를 커뮤니케이션 할 텐데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영업팀에서 각각 바텀업에서 다 이제 숫자를 갖고 와요. 그럼 그 영업팀에서 취합된 숫자를 가지고 이제 또 SLT, 이제 파이낸스랑 이제 모든 SLT 다 포함해서 우리 이제 탑라인 메시지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일단 최종 의사결정자는 당연히 이제 마커스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바텀한 숫자가 뭐 이게 다 100% 되는 건 아닌 거고 당연히 그 의사결정하는 조정되는 작업이 있을 거고 거기서 또 더해라 아니면 이번에 낮춰서 가라 이제 그런 작업이 계속 있을 거고 그럼 거기서 땅땅땅 된 숫자가 계속 우리의 버제팅으로 이제는 관리가 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퍼스트 시그널 때 제출했던 숫자, 뭐 세컨 계속 그 숫자는 변동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비즈니스가 아무래도 뭐 어카운트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의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변동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이제 버제팅을 그 숫자에 대한 탑라인 메시지를 서로 그 어떤 숫자로 각각 얘기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카테고리 뷰부터 먼저 말아 올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채널 뷰로 이제 먼저 말아 올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탑라인 메시지를 어느 정도 논의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IBP에서는 채널 뷰랑 이제 카테고리 뷰랑 계속 같이 가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탑라인에 대한 메시지 할 때는 야 홀세일 얼마, 모노 얼마 이렇게 계속 이제 온라인하고 조정되는 작업이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4번 이제 채널 탭, 여기에서 이제 주로 그 일단은 채널에 대한 이제 넷 세일즈가 이제 말아 올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버제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LS, MH 레벨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매장 단은 아닌 거고 이제 LS MH 레벨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에 업데이트된 이제 LS MH 레벨은 그 상혁 부장님이 업데이트 주신 그 스토어 마스터 기준하고 그 다 동일하게 지금은 맞춰 놓은 상태고 혹시 보시고 여기서 조금 뭔가 조정이 돼야 된다 있으면 그건 알려주세요. 네. DSL002는 그럼 다 나눠 놓으셨어요? 아니요. 지금? 그거는 지금, 아직. 예, 요거는 같이 뭐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OTB를 업데이트 할 때 이제 영업팀으로 같이 받아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웬만한 어카운트는 다 있고, 근데 이제 L000이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여기 DS로 이게 그래서 초록색 좀 그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L0002에서도 왜 여러 어카운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짜잘한 거를 또 일일이 다 영업팀이 또 하기에는 우리도 관리하는 레벨이 괜히 많아지고 해서 일단 L0002에서 좀 주로 좀 비즈니스 관리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뭐 예를 들어 두산, 위펜 그런 거 큼직한 거 위주로만 좀 약게 하이라이트 했고 일단 나머지 짜잘한 금액들은 그냥 여기에 다 합쳐놔서 일단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그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29cm는 이제 같은 0290 무신사랑 같다 하더라도 좀 구분해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여기 그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 뭐 0106, 이건 SS뿐만 아니라 MF에도 있어서 저는 이제 이전에 관리할 때는 이거를 L106하고 가로치고 뭐 SS, MF는 L106, MF. 그래야만 좀 갖고 올 때 이게 또 어차피 두 번 작업 안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에 업데이트된 거는 이제 상혁 부장님 거기 있는 그 코드 기준으로 했어요. 뭐 근데 코드는 같은 건 다 아실 거고 그거는 이제 추후에 좀 관리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그거는 뭐 서로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이거를 이제 사실 이거를 지금 처음에 온라인 해달라고 했던 게 이런 거예요. LS 매치 기준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때 커뮤니케이션을 메일을 봤을 때 무신사 말고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그냥 무신사 외에 안 하게 되면 지금 제입차장님이 받아놓은 거에서 뭐 예를 들어 뭐 S마켓 그리고 뭐 여러 뭐한 두세 개 있어요. 뭐 카톡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은 버짓에서 두 개로 나눠서 어카운트 팀이 넣어주는데 LS킴치 기준은 그냥 중복값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는 그걸 하나로 볼 거냐? 버짓은 두 개로 보는데 그래서 LS 매치 짝대기를 해갖고 그거를 나눠서 이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경감분한테 여쭤봤어요. 음, 근데 이게 메일로는 따로 이제 회신을 안 주셨는데 그때 해주신 말씀이 그냥 브이로그 걸 때 팀 플러스 그러니까 그 룩업을 조건을 두 개를 걸어서 가져오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앨범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네, 그래서 작업할 때 저희는 사실 그게 불편해서 나누자고 한 거였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 거니까, 네,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같은
그러니까 팀별로 넷세일즈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L106에도 어차피 SS, DS 나눠서 관리해야 되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 통합하면 어차피 짬뽕이 사실 되니까 겸원부사님은 그냥 이렇게 해서 관리하자고 하셨는데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누는 게 편하기는 하거든요. 이건 네, 또 각자의 파일에 다른 버전이 또 생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브이로그 할 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나올 것 아무튼 같아요. 이런 이유로 그걸 요청이 되었거든요. 아니, 상혁부장님도 왜냐면 같이 미팅하면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해가지고 예전에 여기 보면은 HR 일단 내비두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일단은 계속 이 파일로 하다니까 저도 그래서 어제 더 이상 말은 안 한 거고, 일단 그거는 이제 여기로 한 거고, 추후에 어떻게, 그래서 노란색으로 그 좀 이상한 것들이 아니라 좀 그, 논의가 필요한 것들. 그것들은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그거는 오히려 요것만 관리하시면 된다, 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아무튼 요거는 그럼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일단은 버젯은 이제 어카운트 레벨로 관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숨겨져 있는 파일도 좀 뭐 탭도 있고 그런 거 만들 때 그거는 지금 잘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커스터마스터는 끝난 거예요. 커스터마스터는 그러면 네, 이걸 업데이트 주기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주기라는 거. RFC는 매달 커스터마스터 업데이트 하는데 버짓은 앞에는 안 건드리는 건지 두 아니요, 가지. 버젯도 근데 이건 당연히 그 매월 밸런스가 매월, 왜냐면 그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매월 위주로 이제 관리를 하긴 해요. 왜냐면 아까 IBP 그 DB 디셈버 이렇게 하듯이 똑같 그렇게 되긴 합니다. 예. 이 파일 작업할 때 새로운 게 있으면 당연히 맞아, 들어갔어요. 그쵸. 지워짐도 하는 거예요. 지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지워질 수 없는 게 옛날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 24, 25 옛날 것도 다 일단은 해야 그 관리가 돼서 지우진 않아요. 왜냐면 앞서 들어오기 전에 예, 요청 주셔가지고 보긴 했는데 예, 예. 그 계룡이나 이런 데는 물어보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26년 중간까지는 원래 이게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살아났다가 그냥 이게 최근 이제 몇 개월 사이에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근데 예전에는 왜냐면 여긴 히스토리가 26년 막 버전별로 계속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걸 아예 지워버린 그 매출이 날아가 버리니까 일단은 살려둡니다. 어디요? 계룡, 모노 쪽이. 예. 그럼 지금은 계룡이란 숫자는 예전의 숫자는 있지만 지금은 없죠. 파이널 숫자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은 뭐 서머리티브 얘기할 텐데 이게 버전별로 그 모든 여기 다 이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분명 계룡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워버리면 그 숫자가 날라가 숫자가 돌아가니까 일단은 내비두고 다 내비두고. 예. 근데 만약에 27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26년 그건 다 없어지니까 그때는 뭐 계룡 지우고 시작하셔도 무방은 할 것 같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예. 어쨌든 매달 주기로 그쵸. 업데이트를 한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그 DB 월초목, 그러니까 DB 그 IBP 그 업데이트하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어차피 RFC 업데이트할 때 그 어카운트 스토어 마스터 하듯이 네. 이 작업 IBP도 작업할 때 그건 당연히 어카운트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우리가 넷셀즈를 보니까 그때 작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데이트 주기가 정확하게 있다기보다 우리 업무 업데이트 주기가 보통 하면 이제 이거는 매달 말 정도 진행돼요. 매달 말에 매달 막주에 저희가 이 그 IBP 미팅을 진행을 해서 그리고 이제 매달 막주부터 거의 다음 달 초까지 요 작업이 돼서 보통 매달 한 3, 4주 차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된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네. 매달 말에 새롭게 추가됐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매달 업데이트를 한다. 그쵸. 그럼 이제 제입장이 업데이트 해주면 거기에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업데이트는 분들이 안 하겠지만, 아니 인풋을 이제 다른 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건 거 있어요. 이거는 좀 이제 스토어 마스터랑 다른 게 이제 26년은 버제팅 미래 구간이니까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영업팀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정보가 안 오면 뭐 미래 앞으로 할 거다 그거 있으면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여기에 뭐 새로 뭐 어카운트를 깐다든가 그런 거는 필요해. 뭐 그게 많지는 않겠지만 뭐 없으면 또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쵸. 없으면 얘기를 해서 그거는 계속 튜닝을 하고 같이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걸 처음부터 왜냐면 이게 버제팅 파일에 상혁 부장님이 인볼브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건 또 버젯 관리하면서 나오는 영역이어서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여기도 공유를 해주고 계속 그거는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일단 구성을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25년부터 각각 버전별로 이제 시즌에 대한 OTB가 쭉 내 있고, 쭉 가다 보면 26년에 대한 OTB가 쭉 이렇게 일단은 버전별로 관리가 업데이트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버전이 이제 DB 디셈버여서 여기에 대한 이제 OTB를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거 OTB 업데이트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영업팀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OTB를 받아요. 근데 이 영업팀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근데 이제 기존에 이걸 하기 전에 이제 마이너스 원 미팅 본부장님 포함해서 우리 원래 뭐 넷세일즈 얼마였는데 이제 앞으로 넷세일즈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뭐 그런 큰 의사결정이 없으면 그냥 기존 버전대로 그대로 가기도 하고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OTB를 업데이트 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26년 여기 이 칸이 그 영업팀의 요청에서 OTB를 업데이트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고 27년이 되면 이걸 그냥 27년 맞아요,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1월부터 쭉쭉쭉 뭐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일단은 그때그때 버전 뭐 있을 때마다 이제 계속 추가로 업데이트 하긴 했어요. 이게 막 1월, 12월 딱 12개 이상으로 넘어갈 때도 있는데 그걸 다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또 괜히 파일이 복잡해지고 해서 그거는 관리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OTB 쪽이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잠깐만요. 네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지우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이 파일에 세일즈 쪽에서 직접 입력하는 거야? 네네. 이 이 파일에 파일에다가? 예예. 제가 이거 끝나고 어떻게 그 메일을 보냈고 영업팀이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그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제가 쭉 한번 쭉 설명드리고 메일상으로 한번 좀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넷세일즈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요. 넷세일즈 변동되는 부분. TV 당일. 네. 그리고 넷세일즈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3개월 막 H1H2 요거는 뭐 그때그때 막 비즈니스 관리하면서 막 H1H2 막 3개년 달라고 해서 이거 막 따로 그때그때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 OTB 넷세일즈까지가 일단은 그 버전별로 관리되는 주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가 일단은 중요한데 세일즈는 수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네, 넷세일즈는 다 OTB 업데이트하면 넷세일즈가 자동으로 수식으로. 수식으로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모든 버전을 다 수식으로 다 하진 않고 왜냐면 이미 끝난 값은 그냥 여기 값복사를 해서 지금 여기 넣어버리는 거고 이거는 그냥 버전을 위한 넷세일즈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가정을 이제 지금 DB 디셈버를 작업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수식이 여기 DG44부터 이렇게 DH44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끌고 오느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자, 여기서 갖고 옵니다. 아까 제가 영업팀한테 OTB 요청을 할 때 여기에 이제 그 노란색 이제 OTB별로 최근 그 버전의 OTB를 영업팀에 업데이트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영업팀도 그 OTB를 지난 버전 대비 보고 뭐 그렇게 이거랑 비교해가지고 여기에 최신 OTB를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럼 우리가 그럼 해야 될 거는 이 업데이트된 OTB를 가지고 내 세일즈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럼 예를 들어 영업팀이 할 거는 딱 이거 있어요. 채널 쪽에서. 그럼 영업팀에서 이쪽에 채널 OTB를 업데이트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식으로 다 자동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거기서 이제 최신에 업데이트된 OTB를 여기 끌고 온다. 그럼 끌고 와서 여기에 보면은 최종 OTB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최종 OTB로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린 게 예전에는 저희가 막 셈바 플러스도 따로 작업을 했었고 관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업데이트된 OTB에서 막 추가로 업데이트된 OTB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셈바 플러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의 초기 된 OTB만 갖고 오면 되긴 돼요. 근데 일단은 여기 업데이트된 OTB가 이 최종 OTB가 있게 된다. 그렇게 일단 흐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초기 OTB SSS FW는 그 버전 바뀔 때마다 수식 변동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요? 네, DB 노벰버 거였다가 FE? 디셈버면 DW가 아니라 DG가 아니라 이제 그쵸, 그쵸, 맞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DB 디셈버에 지금 수식이 걸려 있는데
DB 노벰버 할 땐 그거는 계속 매칭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최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영업팀이 업데이트된 최신 OTB가 여기에 값에 물려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뒤에다가 아, 그게,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결국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영업팀이 업데이트할 때 영업팀도 이제 버전별로 OTB를 비교하면서 봐야 된다. 그건 거고,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신 그 기준에 업데이트된 OTB를 가지고 지금 넷셀즈를 하려고 하는 거여서, 지금 예, 플러스 예, 예, 그냥, 예,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온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최종 OTB가 이렇게 딱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시즌 OTB가 이제 완성이 된 거고, 우리는 이거를 또 월별로 쪼개야 되잖아요. 월별로 해야만 1월부터 12월 월별 넷세일즈가 그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또 이제 OTB를 이제 그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나래비를 칩니다. 그럼 이제 나래비를 칠 때 일단 그거에 대한 로직은 뭐냐면은 일단은 SS하고 FW하고 다르게 그 RD가 세팅이 되고 또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액추얼 구간일 때는 이미 뭐 그런 RDD라든가 액추얼화된 그 런칭 데이트가 정해진 그 OTB도 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SS랑 FW랑 좀 다르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합으로 돼 있잖아요. 이 합이 뭐냐면은 SS하고 FW OTB를 합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이제 세팅이 돼 있냐면 예를 들어 6월 같은 경우에는 SS하고 FW하고 같이 이제 그 중복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SS하고 FW하고 머리 구분되어 있으면은 그냥 이 SS, FW를 따로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SS, FW가 이제 중복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SS하고 FW하고 따로 관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냥 OTB를 합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수식대로 보면은 여기 SS 이렇게 있고 FW가 쭉쭉 있는데 그럼 우리가 SS OTB를 앞에서 아까 얼마인지 영업팀이 딱 SS 26에 대한 OTB를 전체 업데이트 해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이제 10월부터 뭐 6월까지 SS OTB가 뿌려지는 그 구간에 이거를 어떻게 나래비 칠 건가만 여기다 작업을 해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혹시? 자, 그러면 FW도 마찬가지로 영업팀이 업데이트한 FW26에 대한 OTB를 우리가 이 4월부터 12월 구간에 어떻게 나래비 칠 건가? 이제 그거를 일단 결정을 해주면 되고, 그럼 각각 나래비 친 SS하고 FW OTB가 합쳐져서 전체 그 풀 이어에 대한 OTB 먼슬리가 이제 나래비가 쳐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런 액추얼 비율들 쪼개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로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값을 물려온 거고, 여기 보면은 다 이제 그 각 포션별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합하면 다 이제 100%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의 여기서 이제 접근은, 그럼 이거에 대한 SS26에 대한 OTB를 월별로 월별 포션대로 어떻게 나눌 건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로직이 필요한 건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버제팅 구간을 세팅을 할 때는, 뭐 우리가 그런 로직으로 이제 세팅할 수 있는 그거 근거는 어떻게 보면 25년도 혹은 그 지금 시스템에 업데이트된 RDD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의 우리의 최신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도 지금 다 수식이 걸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갖고 오는 게 그 이 OTB 먼슬리 스플릿이 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면은 각각 팀별로 그 이제 OTB가 먼슬리로 스플릿되는 그 RDD 그 기준이 다 달라요. 혹시 모르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번에 왜 우리 레이티스 팟캐스트 SS26하고 또 상혁 부장님이 만드신 SS26 그 오더 베이스에 거기에 이미 RDD 베이스로 먼슬리가 쭉쭉쭉쭉 쪼개지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그 전에는 예를 들어 뭐 26년 께 데이터가 없다면 25년 거 히스토리를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먼슬리 스프릿한 그거를 그 정보를 갖고 옵니다. 이 로우는 그럼 제리원, 그 상현 부장님 관리하시는 신마트를 로우로 쓰시는 거예요? 그쵸, 그쵸. 액추얼. 근데 그게 그 타이밍별로 다른 게, 예를 들어 그 상혁 부장님 그때 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위클리 미팅 했을 때, 이게 SS26 전체가 보면은 우리가 시스템에는 액추얼 구간만 있고 리메인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OTB 버제팅을 하려면 뭐가 됐든 SS26에 대한 풀 시즌에 대한 SS26 전체 금액을 OTB로 이렇게 그 쪼개놓은 게 있어야만 우리가 여기에 소식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매니징 할까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상업부장님 뭐 액추얼 구간만 있으면 리메인 구간을 그럼 어떻게 이제 포션에 녹여낼까가 이제 그게 일단 질문을 해야 돼서 그걸 어떻게 관리할지가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별도로 저 포션 그 요청.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부장님한테 요청드린 게 그 리메인 구간 요거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거를 우리 그때 팀에서 같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때는 그럼 결론. 아, 그때는 이미 SS26이 어느 정도 오더가 나온 상태고, 리메인 구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 있는 포션을 써도 일단 무방할 거다, 일단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뭐 지금으로선 그 근거가 이제 그거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RFC 하면 아시겠지만, RDD 베이스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바뀌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바뀌는 그 로직은 우리가 지금 뭐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건 없으니까. 근데 뭐가 됐든 우리는 최신 그 믿을 수 있는 건 RDD 베이스니까 일단 그걸로 일단은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시점이 네. 이번에는 사회부장님이 주신 게 다 나왔을 시점이라서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이제 다른 월에 작업할 때는 그 데이터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쵸. SS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SS력이 없으면은, 그럼 그때 우리 하는 거는 그 전년도 베이스. 네. 전년도 뭐 액추얼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일단 전년도 RDD 베이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버제팅을 세팅하고 플랜 구간으로 이제 월별 이렇게 짰다. 그거에 대한 우리의 로직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뭐 파이낸스랑 얘기하든, DP팀하고 얘기하든, 아, 우리 뭐 액추얼 구간은 지금 당연히 모르는 거고, 여기서 일단 우리가 세운 로직 근거는 이 RDD 베이스이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변동될 수는 있다. 전에 작업하실 때는 사회부장님한테 데이터 안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25년도 이제 RDD 베이스로 갈 때도 있고, 그 25년도 RDD 베이스 데이터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그건 우리 오더 프로그레스 하면 그 옛날 데이터는 다 이제 오더 아, 프로그레스에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뭐 그것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그 논의하는 거에 따라 달릴 수 있는 게 우리가 25년도 상하고 26년도 상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 옛날 같이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Q1, Q2가 이제 약간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면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Q1으로 RDD가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이라기보다 이제 어카운트 입장에서는 그 어카운트 비즈니스상 가져갈 수 있는 그 크레딧 캐파 금액이 있으니까 그게 넘치면 거기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니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걸 하다 보면은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우리는 RDD 베이스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글로벌에서도 이거는 그냥 우리 주식회사 주식하면 알겠지만 Q1, Q2별로 각각 회사가 얼마 하겠다 그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이제 글로벌 매출도 막 작년과 비교할 거고 그럼 결국 작년하고 좀 매뉴얼로 이렇게 조정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조정은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RDD 베이스로 했던 거랑 다르게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건 채널하고 원래 채널 리드, 그 파이낸스하고는 얘기하면서 이거는 당연히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RDD 베이스를 딱 가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이제 뭐 그건 우리가 그냥 업무 그렇게 되면 우리도 편하고 좋긴 하지만 이게 뭐 아무래도 주식회사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파이낸스나 파이낸스에도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린 RDD 베이스로 했는데 Q1 성장률이 작년보다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마커스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마이너스로 계속 이제 보고가 되면 그거는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다. 일단은 그럼 RDD 베이스를 고치지 않고 예, 그 비즈니스 논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통 그 26년에 대한 이제 RDD 베이스 그거 값을 이제 갖고 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수식이 다 걸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그 팀별로 일단은 그 RDD 베이스, 팀별로 먼슬리 스프릿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물론 어카운트 레벨로 하면은 뭐 디테일하고 너무 좋은데, 뭐, 이건 제가 작업해 봤을 때 어카운트 레벨로 하면 그건 진짜 답이 없어서 그냥 같은 팀이면 동일하게 간다. 그냥 LSMH 레벨로 아, 그냥 팀 어, 그거는 뭐 진짜 완전 마트삭스 같이 좀 특이한 케이스 외에는 동일하게 가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뭐 디테일하게 한다도 어차피 위에서 다 바꿔질 거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팀별 레벨로 일단 포션을 따고 그 다음에 어차피 LSMH 레벨로 스플릿을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FW, 요렇게 그게 이제 그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수식이 다 여기서 여기 보면 이게 다 합이에요. 여기 팀별 레벨로 있는 거예요. 잠깐만, 네. 여기 좀, 이게 좀 앞에 그냥 가려져 나누기 있는, 개수로 팀별. 아니, 나누기 개수가 아니라, 그, 자, 이게 팀별 레벨로 이제 먼슬리 스프릿이 진행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 OTB 스플릿 여기서 이제 FWE에 대한 그 팀별 레벨 스플릿 비중을 또 여기다 쭉 넣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게 수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갑복사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거를 업데이트를 해요. 먼슬리별로 이제 팀별 레벨에 이제 그 먼슬리 스프릿 그 비중을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 포션은 FW 26. 지금 26년도 SLG 하는 거니까. 액추얼라이즈 된 포션을 여기 업데이트를. 아, 여기 비중 근거가, 이거는 지금 RDD 베이스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갖고 오긴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스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약간 마사지 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25년도 때 보면은 막 좀 특이하게 비즈니스가 운영된 경우도 있긴 해서, 그러니까 예, FW25 기준에 그걸 가져와서 좀 더 없어지. 맞아요, 맞아요. 그 여기 보면은 여기 다 근거를 일단 썩 쓰거든요. 그때그때 따라서 FW24 RDD 베이스를 사용할 때도 있고, 이온은 아직 오더가 아까 왜냐면 리메인 나누면 우리도 전체 그 오더 포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지금 FW25가 다 안 나오니까 그럼 우리 일단 그냥 FW24에 대한 RDD 베이스를 일단 한다. 그렇게 일단 작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거를 해서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여기 그 근거들은 여기 다 써놓긴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일단 이 업데이트를 하면은 아까 이제 마스터가 여기서 지금 수식이 지금 위에 먼슬리 스프릿 그 파일에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팀별 레벨로 쭉 이제 그 아까 업데이트한 값이 업데이트가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각각 팀 안에서 어카운트별로 다른데 수식이 다 보면 여기서 갖고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팀별로 그냥 똑같은 포션이구나. 예, 그래서 팀별로 똑같은 걸 어카운트 레벨로 LSMH 레벨로 안 하고 그럼 팀의 팀별 전체가 100이면 그냥 100에서 100이 아니라 팀별 레벨로 어차피 이게 짜진 게 있어서 그냥 이 포션을 그대로 갖고 온다. 네.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FW 플랜 구간이랄까 이렇게 된 거고. 자, 근데 이제 SS26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액추얼이 우리 그 얼리플 포워드 고려해서 그 액추얼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 때에 따라 다르긴 되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적어 놓은 게 플랜 구간일 때는 아까 그 FW26과 같이 수식 적용을 하고 보통 1월부터 10월. 근데 이제 11월부터는 좀 약간 액추얼 구간으로 넘어오는 구간이 있어서 그때는 그 상혁 부장님이 작업한 그 오더 베이스를 가지고 여기다 그냥 일단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좀 작업을 합니다. 12월만? 그게 뭐 타이밍상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 SS26 오더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레이티스 포캐스트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돼. 그게 보통 11월, 12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약간 빨리 그럼 네. 1월부터 10월 것까지는 데이터를 받들. 그 잘 건들진 않아요. 왜냐면 1월, 12월은 어제 그 왜 말씀드린 것처럼 26년 내세일즈 할 때 SS26을 왜 그때 바이리뷰 결과를 5월부터 막 10월까지 사용한다 해서 그건 어차피 플랜 구간이어서 그냥 그때는 그냥 플랜 구간으로 갈 때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또 일단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뭐 파이낸스에서 뭐 이걸 쿼터벌 내세일즈를 조정한다면 그때그때 바꿀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거 그 액추얼 플랜 구간일 때 액추얼 구간에 따라 이 수식 적용되는 걸 계속 좀 바꿔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액추얼 구간이니까, 그래서 그 상혁 부장님 작업한 걸 토대로, 아까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그 SS26 그 풀 시즌 OTB랑 비교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좀 나래리 친다,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FW26과 좀 수식과 다른 게 액추얼된 값을 가지고 있다는 그 비중을 이렇게 역으로 계산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그 4.8 포션 계산 다음에 여기다 붙여놓고 네.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게 그래서 그때 상혁 부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이걸 팀별 레벨로 포션을 제일 주거나 어카운트 레벨로 주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게 안 됐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마 여기서도 작업하기 있는 게 리메인 OTB를 모르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일단 그 로우 데이터를 받고 저도 이제 왜냐면 여기서 준 값이랑 아까 영업팀에서 업데이트된 SS26에 대한 풀 OTB랑 이게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여기는 액추얼 구간이고 여기는 리메인까지 포함해서 OTB 전체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포션을 또 따로 이제 작업을 하긴 했었어요. 어떻게 작업하시죠? 그 플랜은 26년도 플랜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쵸, 그쵸. 10월? 지금 26 넷세일즈 버제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액추얼은 25년 11월 12월. 액추얼이요. 그 얼리 풀포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적혀 있는 액추얼 구간 대체가 적용이 그러니까 얼리 풀폰을 얘기하는 것 같아. 11월 12월. 26년도 제품이. 아니요. 그 11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DB 디셈버 구간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DB 옥토버 구간까지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가 26년 SLG를 세팅하기 위해서 그럼 OTB SS26 FW26 OTB를 사용을 할 건데 그럼 SS26 FW26 OTB를 어떤 값을 사용해야 될까? 이제 그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일단은 이 5월부터 10월까지는 SS26 OTB를 어떤 것을 사용했냐면 바이 리뷰 하고 나서 그 결과값을 사용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액추얼 구간이 전혀 나오진 않았고, 근데 자, 지금 이제 12월 때 SS26을 그때 이제 성희 차장님이 업데이트해서 레이티스 포캐스트 값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왜 레이티스 포캐스트 값으로 업데이트한 이유가 지금 이게 GTM 스케줄하고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되는데, 자, 지금 SS26이 액추얼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이제 10-2나 11-2까지 하면은 이제 액추얼 구간이 어느 정도 다 SS26 오던 다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뭐 리메인 구간이 많이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뭐 7-2, 8-2, 9-2까지만 해도 리메인 구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거를 막 이제 액추얼 구간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었다면은 지금 이 12월쯤 돼서는 액추얼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값을 사용해도 좀 무방하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 궁금한 게 액추얼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왜냐면 저희가 이 액추얼 업데이트 할 때 DP팀의 그 9월 2차 수작 자료인가 그걸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경마부장님 말은 저희가 뽑은 팀 내에서 데이터를 쓰자 이건데 그러면은 그 데이터의 몇 월부터 몇 월 거까지를 써야지 정확하게 이 액추얼 구간 돼. 뭐 10월부터 그 시즌에 대한 아니요. 이제 여기 그 OTB 설명드린 것처럼 OTB는 자, 여기 보면 시스템 구간, 이게 액추얼일 거고, 그 다음 플랜 구간, 잔여 기간에 대한 플랜이 이게 합해가지고 전체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SS26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이 리뷰가 끝나고 이제 영업팀 어카운트에서 오더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차수별로 계속 쭉쭉쭉 갈 거죠. 그럼 이제 막 8-2, 8-2가 보통 8월 2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8월 2차수까지 8-2, 9-2, 10-2 쭉쭉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액추얼 구간이 이제 아마 전체 그 오더 금액으로 보면 되게 8-까지 일부만 액추얼이 업데이트가 돼 있는 거고 나머지 리메인 구간은 결국 이제 플랜 구간으로 해서 이제 그 영업팀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고. 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네. 되는 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9월 2차 수, 2차 수준 봤는데 그 차수에 있는 자료가 그러면은 액추얼하고 플랜 섞여 있겠지만 그 액추얼만 있죠. 시스템에는. 자,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SS26에 대한 전체 오더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전체 오더에 대한 포커스는 계속해서 바뀌겠죠. 왜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 어카운트에서 시스템의 오더를 그 월별로 계속 늘 거 아니에요. 차수별로. 그럼 차수별로 액추얼 금액이 계속 쌓이겠죠. 예를 들어 이거는 결국 액추얼 플러스 플랜 구간인데 예를 들어 이제 8월 때는 8-까지 시스템 업데이트는 액추얼이고 나머지는 플랜인 거고 9월 달에는 딱 이때까지 액추얼 구간이 나머지 플랜인 거고
11월 달쯤엔 액추얼이 거의 이만큼 있고 났죠. 거의 이제 이거니까 그 이번에 이제 12월 같은 경우는 요걸로 해도 전체 오더 포션을 짜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다. 그리고 이게 아까 상혁 부장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이때쯤에 얼리 풀 포워드가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런칭 데이트 이제 다 얼리 풀 포워드 금액도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근데 이때쯤에 올해 플랜 구간이 더 많으니까 이거를 포션으로 갖고 와도 그냥 애매하고 그럴 때는 그냥 그래서 아까 RDD 포션 같은 경우는 뭐 24, 25년도 거기 RDD 베이스를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B2B 이 비즈니스를 관리를 할 때 결국 이제 넷세일즈 OTB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이 넷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OTB가 GTM 프로세스가 어떻게 운영이 돼서 이 시점에 이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했다가 그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오더 프로그레스도 이제 하는 게 액추얼 플러스 리메인 그래야 이제 전체 그 SS26 전체 판하고 FW26 전체 판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RFC로 넘어가실 때 우리가 이제 버젯 구간에서는 우리가 근거가 이제 일단 RDD 베이스로 가고 이제 글로벌하고 해서 가지만 뭐 우리 회사의 그 지금 구조적인 문제상 이렇게 RDD로 가가지고 RDD 베이스로 딱 이제 뭔가 런칭이 다 되면은 우리 쪽에서는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 SCM에서 이 데이터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 또 영업팀의 그 뭐 비즈니스 이슈, 크레딧 이슈로 계속 그 RDD가 바뀌기도 하고 결국 이제 실적 구간으로 가면은 이게 우리가 RDD 베이스 기준으로 이렇게 원료 플랜을 짰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바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어느 정도 이 갭을 줄일 것인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뭐 상현 부장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뭐 우리 안에서만 해결되기보다 왜냐면 SCM과 같이 이런 런칭 데이트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 작업은 전사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게 저희 브랜드 유난히 RDD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타 브랜드들 물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좀 저희 쪽이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비유하고 RDD를 짤 때 이제 비유하고 또 그다음에 영업팀 이제 전사가 이제 3개월 전에 땅땅땅땅 하고 가고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리고 만약에 변동이 된다면은 어느 순간에 시점을 딱 잘라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렇게 탕탕탕 해야 우리가 이제 우리 특히 우리 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그 플랜대로 가니까 그러면 우리도 계속 이걸 체크할 필요가 없고 시먼트 관리 쪽에서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계속 막 1, 2주 단위로 실시간으로 바뀌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RFC도 먼슬리로 쪼개야 되는 입장에서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신문대에서 아티클 단위로 이걸 어떻게 다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이키 잘 가요. RDD. 이렇게 여기랑 완전히 달라가지고 RDD를 따로 못 보지라고. 그냥 부킹한 대로 다 들어오고 거의. 출고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먼슬리로 계속 업데이트 하세요. 10만트의 그 포션도 네. 뭐 그것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RDD 베이스 근데 이건 다른 거- 크게 안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먼슬리로 뭐 보고하는 건 전혀 없고 그냥 이제 H1, H2로 바꾸는 거여서 그냥 이제 IDP에서 뭐 얘기할 때 뭐 이제 버제팅을 아까 4월, 7월 중요한 구간에 이제 왜냐면 파이낸스에서도 이제 쿼터별로, 하프별로 좀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좀 조정을 하지만 웬만하면 크게 안 바꿔요. 왜냐면 계속 바뀌면은 우리 보고하는 입장도 하고 저도 왜냐 막 H1, H2 왜 그래서 바꿨냐면 우리도 이제 그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크게 바꾸진 않습니다. 저 작업할 때 뭐 시즌에 딱 예, 해주고 예. 근데 그거는 파이낸스랑 계속 얘기하고 아마 얘기하다 보면 왜 저번에도 우리 얘기했을 때 왜 계속 먼슬리 페이징 막 그 하프별 쿼터별 페이징 막 계속 우리 미팅에서도 막 얘기 그 나온 이슈가 있었어요. 예.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케이던스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쿼터리 한 번이냐 아니면 주요 게이트만 건들면 되냐? 그러니까 연애 세 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주요 그 4월, 7월, 10월로 가긴 가지만 이제 그 우리가 미팅할 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먼슬리를 뭐 파이낸스랑 커뮤니케이션 바뀔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 케이던스가 연애 세 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서 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왜 버제팅에서 중요한 게이트가 있을 때 그때 좀 바꾸고 그때 건들고 예.
근데 대기표는 파이낸스랑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하죠. 예. 파이낸스만 DP팀하고도 계속해요. DP 네, 랑. DP에서도 그 뭐 DP, IBP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 또 H1, H2 레벨로 가요. 그러면 H1, OTB도 뭐 미팅 가시면은 뭐 H1, H2 넷세일즈랑 SSFW랑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때 뭔가 이게 조금 변동이 필요하면 그때 유도리 있게 변동을 시키는데 근데 일단 4월, 7월, 10월 보통 이제 그 주요 케이던스 위주로 좀 변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궁금한 거야 이제 월 액추얼 되면은 어쨌든 월 마감되면 싹 다 갈아낄 거잖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근데 버젯 구간이니까 굳이 그 여기서는 막 그 갈아 끼우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버짓 아예 뒤쪽 구간에 또 네. 오더 안 들어온 거는 상관없는데 이제 뭐 웬만큼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매달 이렇게 업데이트. 근데 그 메달이라는 게 아까 지금 SS26 같은 경우도 10월, 12월? 그러니까 이번에 DB 디셈버에 그나마 그 오더 좀 그 상현 부장님 그 얼리 그때만. 풀포드. 근데 우리도 막 얼리 풀포드 계속 바뀌긴 하잖아요. 일단 뭐가 됐든 11월에 논의된 얼리 풀포드 기준으로 우리가 SS26 오더를 짜니까 그때 그래서 아까 왜 그 액추얼 구간에 12월, 12월 구간에는 좀 SS26에 좀 액추얼 오더 베이스로 좀 갈아엎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예. 시즌 믹스 때 좀 더 좀 집중해서 봐준다. 시즌 믹스? 지금 이제 11월, 12월이면 뭐 예를 들어 FW 아니, 시즌 25. 믹스라기보다 그 결국 FW26은 뭐 만약에 버제팅하면 계속 플랜 구간일 거고 지금 왜냐면 V3 얘기했으니까 SS26이 액추얼이 언제쯤 나오냐 했을 때 왜냐면 우리가 바이리뷰 때 그 논의됐던 건 8월 버전이긴 한데 그때 이후로 비즈니스 계속 변동은 될 수 있잖아요. 그 물론 짜잘하게 변동하는 건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하긴 하지만 크게 흔들진 않고 다시 하지만 11월, 12월쯤에 이제 본부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그 바이리뷰 했던 거 대비 어느 정도 변동되는 걸 보고 싶기도 하고 그거는 또 그때그때 이제 디스커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10일 정도겠네. 얘기하는 포인트가 두 분이 다르신 맞아요. 거라. 네, 저는 이제 이어 기준으로 믹스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달라. 말씀드려서 계속 이걸 버젯 뽑아냐라고 여쭤보시고 네, 차장님은 버젯 한 번 확정하면 안 바뀌고 예를 들면 수주가 끝나면 그 다음 시즌 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걸 다달이 하진 않는다 이런 의미시잖아요. 아니 여기 네. 그러니까 차장님은 약간 넷세일 기준으로 좀 맞아요. 저는 바꾸는 계속 거고 매번 이렇게 네. 보는 거냐라고 RFC 하는 기준이 건데 아닌 것 같아요. 액추얼 수준으로 매겨 바뀌니까 그런 여쭤보신 거고 버젯은 근데 그렇게 자꾸 안 하는 네,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버젯상에서는 액추얼 레슨이 지금 나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버젯상에 버젯 한번 짜놓으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건데 시즌이 바뀔 때 예전도 거를 뭐 예전도 그랬지만 9월, 10월에 확정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미리 3월, 4월 작업을 해서 올해 10월에 끝내는 거죠. 1년씩의 농사 한 번에 짓는 거지 그걸 계속 갈아 끼우지 않아요. 아니 이게 먼슬리 스플릿에 대해서 아니 그 그건 문장님 아까도 완전 잘못 이해하신 것 그래요?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해보지 않았는데 좀 그냥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롤링 나는데 버짓에 대해 먼슬리 시프트는 스플릿은 이제 제가 어느 키도수를 하냐 그래서 안 하는 거 없이 네 이해했어요. 안 나잖아요. 다음 번째. 저도 그게 궁금했어. 어느 주기로 하냐. 그 먼슬리 페이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짓 딱 시즌 하프로 커뮤니케이션 되는데 그게 여기 이제 먼슬리 스플릿으로 이제 어쨌든 월별 이렇게 깔잖아요. LSM이 지금 훨씬 말씀하시고. 뭐 팀이든 LSM이든 스플릿을 착착착착 하는데 네, 그걸 이제 어느 주기로 하냐 근데 이제 3, 6, 9, 12 정도에 이제 주기에서 봐주면 된다. 4, 7, 10. 아 4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게 같은 얘기인 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4.7 10월에 이제 그때 이제 중요하게 이제 그 버젯 케이던스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원슬리까지 좀 꼼꼼하게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맞고, 근데 다만 그 4.7 10월 말고도 지금 왜 10월이든 12월이 될 수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11월이 된 거고, 아까 이제 11월 DB 디셈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이제 먼슬리 케이던스가 중요해가지고 왜 그때 이제 상혁부장이 위클리 미팅 때도 얘기했고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이제 액추얼 그 오더 같은 경우 SS26 오더가 어저 액추얼이 나왔으니까 그걸로 갈아 끼운다. 근데 이제 4월, 7월 그리고 그냥 10월, 12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10월, 11월, 12월은
2여가 이제 빅스되는 25에서 26 넘어가는 고상을 좀 말씀드렸던 건데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10월, 11월, 12월에 좀 더 집중해서 얼리 풀포드가 정해지는 뭐 그 시점. 그쵸, 그쵸. 그 얘기를 한 거죠. 그쵸. 맞아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또 10월부터 얼리 풀포드 계속 업데이트하면 저도 물어보고 계속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이제 그거는 계속 네. 갈아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원술 리뷰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원술로 이제 완전 스플릿해서 리뷰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업데이트가 다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먼슬리별로 쿼터별로 이렇게 그 포션이 다 나와야 돼, 세일즈가.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파이낸스는 이제 뭐 홀세일 모노별로 먼슬리든 이제 보통 쿼터별로 많이 얘기해요. 이제 쿼터별로 봐서 야, 이 쿼터별 좀 조정하냐 그런 게 좀 필요하면은 아까 그 파일에서 그걸 좀 조정해가지고 매니징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게 같아요. 이제 매달 요청하는 지금 아, 매달까지는 안 가요? 아까 말하는 보통 이제 파이낸스랑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 아까 글로벌에서 이제 4월, 7월, 10월. 근데 아까 토토로 제가 이제 어제 스케줄 얘기한 것처럼 4월, 10월, 4월, 7월, 10월은 일단 기본 판인 건데 이거는 글로벌 그 요청에 따라 계속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유대비 있게 좀 가셔야 돼요. 4월, 7월, 10월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매년 바뀌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SMH 포션대로 쪼개는 것까지 했어요, 지금. 자, 그럼 OTB를 일단 쪼갰어. 그다음부터는 일단은 그 10월, 그럼 OTB가 이제 쪼개져가지고 SS, FW 각각 영업팀이 업데이트한 거를 먼슬리 스프릿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OTB가 다 합쳐지긴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우리 얼리 풀포워드. 예를 들어 SS27에서 넘어오는 얼리 풀포워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게 SS26 얼리 풀포워드하고 SS27 얼리 풀포워드하고 다 같이 고려가 돼요. 그래서 SS26 OTB, SS26 얼리 풀포워드는 이제 RF 시단에서 계속 업데이트 할 때 이거랑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그 업데이트된 값을 여기에 녹여낸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먼슬리 SS26 먼슬리 스프릿 할 때 그 얼리 풀포워드 그 포션까지 고려해가지고 여기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S27은 이제 이것도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OTB를 업데이트하고 넷세일즈를 막상 돌렸는데 넷세일즈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남는다 싶으면은 그 얼리풀포에서 낮출 수도 있고 또 이 SS26하고 SS27 얼리풀포드 비교하면서 예를 들어 SS27 얼리풀포드를 이번 좀 줄이자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따라 바뀔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영업에서 이제 업데이트된 숫자를 포션별로 스플릿 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얼리플 포드 숫자를 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없는 포션이나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계산을 한다기보다 보통 우리가 그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웬만하면은 이제 보통 여기 또 로직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뭐 딱히 로직은 없어요. 왜냐면 뭐 미래 구간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래서 보통 기본 골자는 SS26 얼리플 포워드랑 그냥 동일하게 간다. 일단 그렇게 가고 그래서 일단 넷세일즈를 말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탑라인에서 뭐 본부장님 포함해가지고 넷세일즈 조정하면서 얼리플 포워드를 우리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 포션에서 녹이지 않고 그냥 따로 별도로 계산해서 그냥 왜냐면 여기는 SS27은 우리가 아직 그 OTB를 얘기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얼리풀 포드로 넘어가면 이렇게 ACG44에서 끌고 와요. 그러니까 얼리풀 포드는 계산. 이제 여기 보면은 SS26과 SS27 얼리풀 포드를 여기 따로따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일단은 OTB랑 이제 넷세일즈 그래서 이제 계속 얼리풀 포워드 요청할 때 일단은 OTB랑 넷세일즈를 우리 계속 같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OTB랑 이제 넷세일즈 금액을 계속 원래 같이 요청을 드렸던 거고 이제 뭐가 됐든 이제 거기에 업데이트된 넷세일즈를 갖고 와서 OTB로 전환시켜서 앞에서 그럼 이 OTB 얼리풀 포워드만큼 빼줘가지고 이제 우리는 SS26의 1월부터 6월까지의 그 포션을 이제 결정한다.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 SS27도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 SLG를 얼마 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이 나누면 이제 팀별 레벨로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SLG가 OTB가 다 계산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이게 계산된 OTB가 아까 여기 이제 보여드린 그 갖고 와서 SS27 거기서 이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한 판이 그려져 가지고 SS26, FW26, SS27 OTB가 합해서 OTB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판이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얼리플 포워드는 11, 12월에만 있으니까 예, 그렇게만 하면 돼요. 뭐 10월까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12월, 12월. 그럼 이렇게 한 게 이제 우리가 SS26, SS27, FW26 그걸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먼슬리 스플릿 했을 때 이제 전체 OTB가 딱 그려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부터 해야 될 거는 그럼 이제 이걸 OTB 완성된 걸 가지고 이제 넷세일즈로 전환을 시킬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일단은 여기는 이제 왁구는 다 만들어 놔서 따로 작업할 건 없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는 일단은 다 일단은 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옛날에 작업하는 거에 따라 일단 남겨둔 거여서. 자, 그럼 우리는 OTB 그 완성된 걸 가지고 우리 업데이트된 TTCG를 돌려서 그다음 이제 넷세일즈화 이제 작업을 한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TTCG가 바로 우리 계약서에 명시된 팀별로 계약서에 명시된 그 계약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제 TTCG를 5월부터 논의가 돼서 보통 11월쯤에 끝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5월부터 보통 10월까지 아직 26년도에 대한 이제 TTC가 확정이 안 됐을 때는 그냥 25년도에 사용된 이제 TTC가 사용이 되고, 근데 이제 26년에 대한 TTC가 확정이 된다 하면은 그거를 SNOP 팀에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우리 메일에 보시면은 제가 영업 그 SNOP 팀 요청해서 업데이트 된 게 있고, 그럼 거기에 이제 그 변경된 그 계약 그 율에 따라 가지고 여기가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혹시 여기 TTCG 관련해서 뭐 좀 궁금하신 거 있어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파일에다가 레이 부장님이 업데이트 해주시면 그 숫자 여기다 그냥 아니요, 여기다 그냥 업데이트 해달라. 왜냐면 두 번째 할 필요 없어서. 그럼 그 확인은 어떻게 확인? 데이터에 넣어주는데 네. 그거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해. 계약서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미지 됐는데 네. 이걸 그냥 믿고 가는 건지 아니면 검증 작업을 하는지 저는 아, 그 계약서 PPT 자료가 있고, 그리고 이거 막상 보시면은 이게 계약률이 그렇게 크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5년, 26년 크게 안 바뀌고, 이제 그 PPT로 일단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PPT의 그 계약서 확인한다는 거죠. 확인하시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우리 그냥 구조를 아시면 이제 그 확인하는 것도 되게 이제 이게 뭐 별로 큰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게 어차피 프리오더 디스카운트율은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기껏 해봐야 이제 그 리턴이라든가 오프 인보이스 쪽인데 이것도 뭐 26년 보시면은 AK 뭐 거의 똑같고 MF 인센티브 정도 추가가 됐고 SS 리턴율만 변동이 된 거여서 그래서 레이 차장님이 그 업데이트 해주실 때 여기 보면 그 주황색 있잖아요. 그 변동된 거 위주로 표시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대로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뭐 그래 뭐 크게 변동 아니 뭐 이렇게 보니까 주황색이 많아서 많은 걸로 좀 보이는데 아니 아무튼 그냥 어차피 계약서 있는 대로 그것만 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 구조를 좀 한 번만 설명드리면은 네, 우리 프리오더 디스카운트가 이제 그 금액별로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거를 아까 SS 오더 금액 따로 FW 오더 금액 따로 이렇게 그 계약률대로 하면은 너무 좋긴 하나.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두 칸으로 SS용 FW로 만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뭐 오히려 파일이 복잡해져서 여기 보면 숨겨져 있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아, 예, 아니구나. 그냥 여기는 그냥 일단 버젯상은 그냥 어떻게 프리오더 디스카운트를 했는 게 SS랑 FW 오더 다 합해가지고 나누기 2 해가지고 그 값을 이제 테이블 구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디스카운트율 수식을 먹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SS 때 만약에 그 이게 뭐 404만보다 더 나왔으면은 그거에 따라 하면 좋은데 그 SS FW면 이거를 또 두 번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거는 좀 일을 위한 일이 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냥 평균 값으로 그냥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그냥 그렇게 수식이 걸려 들었다 세팅이 돼 있다 보시면 되고 여기 이거를 일단은 내비둔 게 옛날에 이거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별로 다 했었는데 이제 그건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거는 지금 26년 확정된 TTCG 기준으로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캔슬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는 게 이제 시즌 캔슬 3%,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카운트 캔슬은 어카운트별로 또 추가적으로 되는 캔슬이 있거든요. 그래서 ABC 마트랑 보통 이제 무신사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턴. 또 여기 보면은 막 키 컨셉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옛날엔 진짜 뭐 리턴도 겁나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카운트 캔슬에 디펙티브 하이프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근데 어카운트 캔슬은 이제 계약서에 있는 그 캔슬이고, 아니, 그 컨트랙 리턴은. 근데 여기 보면 디펙티브 하이프는 이거는 뭐 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오는 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값을 그냥 이렇게 좀 임의적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넷세일즈를 하다 보면은 이게 버제팅을 하다가 매출이 뭐 예를 들어 조금 또 올려야 되거나 내려야 될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여기서 조금 마사지를 합니다. 하이프에는? 아, 뭐 이런, 그러니까 계약률 말고 디펙트나 하이프나 예를 들어 이제 시즌 캔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시즌 캔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서에 명시된 거는 아니고 우리가 떻게 어썸션을 잡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여나 커뮤니케이션 다 하고 갑자기 이제 숫자가 변경될 수도 있잖아. 우린 예를 들어 모노를 막 102.3으로 했는데 갑자기 그 위에서 갑자기 다 끝내놓고 커뮤니케이션 끝내는데 막 103, 4로 할 때도 있어. 근데 OTB에서 더 이상 룸이 없어. 그럴 때는 여기 캔슬해서 조금 영업팀하고 얘기해서 그냥 여기서 좀 마사지를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 이건 유도리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 오프 인보이스나 이런 거는 거의 다 계약서에 기반된 거에서 크게 변동은 안 시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 TTCG까지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그냥 넷세일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이 TPCG를 어쩔 수 없이 조정하는 거네요. 액츄얼 되면 실제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지만 맥초는 뭐 지금 보고하기 플랫폼인데 숫자 보고하기 기본은 바텀업을 하지만 이제 왜 우리 쪽에서 OTB도 다 했고 OTB 룸도 없고 그냥 다 바텀업에서 올렸는데 위에서 논의한 거에 따라서 왜 글로벌도 마커스님 입장에서는 야, 부족하면 어떻게든 땡겨와야 할 때도 있고 낮출 수도 있으니까 그걸 캔슬. 네, OTB 제일 좋은 거는 OTB에서 더 이제 매니징 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변동시키는 게 가장 좋으나 막상 운영하면은 OTB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다 한계가 있을 때도 있어서 그거는 좀 유도리 있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즌별로 바뀌는 걸 사실 궁금했는데 에버리지로 한다고 레버리지로. 네. 이거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 경험자인 뭔가 얘기하는 건 없어요. 없어요. 이건 다 그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근데 뭐 차장님이 나중에 시즌 베이스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하셔도 뭐 무방은 합니다. 그거는 그 뭐 기존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고 제가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고 너무 싫어요. 근데 이제 RFC는 거기에 대해서 시즌별로 이렇게 계속 한 번 시즌 바뀔 때 바꿔줘 버리니까 그 시즌을 여기 믹스를 안 해요. 네. SS26 할 때면 네. SS26에 대한 TTCG로 셋업해 주시고 하고 네. FW26 바뀌면 그걸 싹 다 바꿔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액추얼 플러스 플랜 구간인데 어차피 버젯 구간은 다 플랜 구간이라고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나누기 2에도 왜냐면 SSFW 지금 나눈다고 했을 때 달라지는 건 솔직히 온 인보이스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나머지 오프 인보이스나 그거는 어차피 똑같은 금액에서 똑같은 계약률이 적용될 거니까 거기는 뭐 따로 하는 의미고 어차피 같은 의미일 것 같고 만약에 그 변수가 있다면은 그 오프 인보이스 아까 나누기 평균값만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바꾸고 안 바꾸고 상관없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본부장님도 아무 컨설이 없으면 그대로 할 거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야 왜 CG 이렇게 했어라고 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상관없으면 너무 두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여기 안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본부장님. 이게 이제 어떻게 들어가고 TC가 나오는지. 다 알고 계세요. 이거 아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뭐 그 건부장님 두려운 거 그런 걸 내비 떠나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듣기가 싫어서 그런 그러니까 뭐 실행할 때 그런 걸 떠나서 알겠습니다. 그냥 로직상으로 보면은 그 프리오더 디스카운트 외에는 어차피 나눠서 하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프리오더 디스카운트에는 영향을 안 받는 디스카운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약률이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기는 이제 다 자동 수식으로 물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캔슬부터 오프 온 인보이스 다 있잖아요. 그게 여기 다 오프 얼마인지 온 얼마인지 캔슬 얼마인지 여기 다 이제 수식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수식이 만약에 그 뭐 파일을 작업하시다가 뭐 돌아가면은 그거는 한번 뭐 봐주실 필요는 당연히 있고 근데 기본적인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수식이
뭐에서 갖고 왔는지 그게 다 여기 다 인덱스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온 인보이스는 그로스가 기준에서 이제 갖고 오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 수식을 보면은 이게 YH가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로스가 이렇게 나와요. 이 그로스가라 하면은 48% 공급률 적용된 그 값에서 이제 그 온 인보이스 값이 그 값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수식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온 인보이스에 대한 이제 수식이 다 걸려가지고 온 그 인보이스 값이 여기에 이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천적으로는 OTB에서 그로스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로스에서 온 맞아요, 디스카운트를 맞아요, 맞아요, 넣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그 관리하면서 되게 관리하셔야 되는 게 이 온 인보이스 계산할 때, 이제 캔슬 계산할 때, 리턴 계산할 때, 오프 인보이스 계산할 때, 이게 다 이제 분모값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프 인보이스가 뭐 이제 그 OTB를 곱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 그 계산되는 그 분모값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온 인보이스는 그로스가에서 나온 값에서 온 인보이스율 곱해가지고 나오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캔슬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인덱스 표시를 여기에 이제 다 이제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 이제 그리고 캔슬 값은 이제 빌링 값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은 우리가 크게 뭐 스페셜 리턴, 컨트랙 리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빌링 값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인덱스 표시된 거 기준으로 이제 그 수식이 계산이 된다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리턴 같은 경우도 왜 그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면은 그 들어오는 월이 계속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 정책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여기에 이제 수식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제 3월에 들어오니까 여기는 3월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뭐 1월인가 하여튼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월별로 이렇게 리턴 들어오는 날이 있어서 그거는 그때그때 변경되는 리턴 정책에 따라가 수식만 바꿔주시면 돼요. 얘는 근데 값이 지금 값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아, 그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올해의 그 리턴 있고 TY, this year, PY가 있어요. 음. 자, 근데 이제 this year 보면 여기 수식으로 돼 있죠. 수식 보면은 여기 이제 빌링 값에 스페셜 리턴율 곱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 TTCG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TTC 스페셜 리턴율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스페셜 리턴율을 남겨둔 이유는 우리가 그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그때 스페셜 리턴을 하자 막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근데 올해 최근에는 없어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여기 PY 같은 경우는 그 올해 RFC에 발생된 그 리턴 값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RFC에서 계산된 그 리턴 값을 이때 그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는 금액은 OTB예요, 넷셀즈예요, ORP예요, 이 빌링. 리턴 값. 그러니까 리턴도 ORP가 있고 아니야, ORP가 아니라 그냥 그 빌링에다가 스페셜 리턴을 곱해가지고 나온 리턴 값. 그러니까 리턴을 OTB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빌링 값에서 이제 리턴율 다 적용해가지고 나온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턴의 밸류. 리턴의 밸류? 네. 그거는 넷이 보통 리턴이고 밸류가 정확하게 왜냐면 저는 MOH를 할 때 리턴 값 3차 차장에 클로징하는 파일은 거기다 뭐 그때는 왜 ORP를 쓰냐고 하면은 그때는 입고 판매 재고가 그 기준이 다 동일해야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가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실제 리턴 값을 갖고 와야 이제 메시지를 하는 거니까 ORP를 빌링 값. 네. 그래서 이제 그 값을 갖고 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갖고 올 때 예를 들어 RFC 상에서도 그 Q2 뭐 Q3까지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Q4 값은 예를 들어 그냥 Q3랑 동일한 값을 낼 때도 있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메시지에 대한 좀 약간 조정룸이 여기서도 좀 변동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확정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예를 들어 리턴 값을 어떤 그 버전 기준으로 업데이트 했는지 여기 그냥 표시를 해놔요. 네. 그래서 파일은 3차 차장 파일 그 RFC는 그 리턴 값을 갖고 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페셜 리턴 값, 그 다음에 컨트랙 리턴 값,
그다음에 이제 디펙티브 리턴 값 다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PY에 대한 이제 리턴 값은 다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디스 이어에 대한 것만 지금 수식이 아니라 값으로 돼 있고 디스 이어에 대한 것만 지금 수식으로 다 물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리턴이 선생님 파일 두 개가 있거든요. RFC에 있는 리턴 값이 있고 리턴 클로징 파일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전에 쓰시는 거는 RFC 파일에 있는 RFC 거기가 이제 그 어카운트 레벨로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됐든 어카운트 레벨에 그 리턴 값을 작년 거 갖고 온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년도 자료가 업데이트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리턴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스페셜 리턴, 뭐 디펙티브 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본 골자는 PY는 다 이제 그 RFC에 있는 걸로 갖고 온다. 그리고 만약 그게 없을 때는 그냥 그 하고 이제 디스 Y 이번 올해 연도 같은 경우는 다 수식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RFC에 디펙티브랑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어요, 리턴. 거의 다 있어요. 뒤에 디펙티브 하이프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Q4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막 그냥 그 이전 거. 정도 뭐 이전 거를 갖고 오든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부장님하고 얘기하면 되고. 자, 그럼 이게 각각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것도 다 그냥 여기 수식이에요. 여기 보면은 오프 인보이스도 지금 다 이제 오프 인보이스는 여기 NSI 값에 그 수식을 걸어가지고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수식이 그런데 NSI 값에 아까 TTCG 보면은 여기 온 오프 인보이스의 값 다 수식 걸려서 이제 계산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파이낸스 이번에 새로 그 인테리어 관련 그 이름 뭐라 그러지? IFRS. 아니 그거 말고 무슨 텍스? 어? 텍스? 뭐야? 카펙스? 카펙스. 그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카펙스는 그때 얘기해 보니까 이제 그냥 그 카펙스 같은 경우는 그 값이 나요. 수식이 아니라 카펙스는 그 파이낸스에서 그 경만 부장님 에 달라고 했던 맞아요, 그거 맞아요. 생각해가지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더해준다 보시면 되고 그 어디다 얹으셨어요? 아니면 따로 여기 넣으셨어요? 여기 다 얹혔어요. 근데 그런 게 있을 때 어디에다가 그 금액을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어떻게 알아요? TTC 항목 중에 그러니까 카펙스를 어디다 넣어라 뭐 경방부장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니 뭐 그거 아니고 뭐지 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카펙스가 결국 OTB에서 해가지고 차감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차감할 수 있게끔만 작업을 하면 되니까 여기 보면 그냥 그래서 뭐 추가를 그리고 오픈지 거기에 이제 다 해서 TTC 여기 카펙스 이렇게 하나 넣어 가지고 이번에 넣은 거고 아, 그럼 그거를 넣을 때 어카운트 레벨로 넣을 건지 아니면 더미에 넣을 건지 일단 그때 더미에 넣기로 해서 그럼 여기에 이제 넣어주고 그다음에 수식을 하나 해서 그럼 계속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펙스까지 고려된 값이 지금 나오는 거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오프 인보이스도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각각 섹터별로 넣어놨어요. 이거 오프 인보이스 합도 앞에다 넣어놓긴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다 합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 다 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항목별로 오프 인보이스 값도 다 1월, 12월로 나눴어. 이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그 세일즈 앤 마진 파일 넣을 때 25, 26년도 거기에 또 이제 이 항목별로 다 넣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거를 막 항목별로 디테일하게 보진 않는데 어차피 있으면은 우리가 그 항목별로 월별로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나중에 수식만 끌어오면 돼서 일단 그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여기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오프 인보이스 그다음에 프로비전까지 다 모든 항목들이 월별로 다 이렇게 나래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수식만 계속 좀 잘 체크하고 하면 OTB만 업데이트하면 다 자동 수식이 물리기 때문에 그냥 이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건드려야 되건 TTC 예. 쪽 조정하는 그리고 만약에 수식 일단 계속 잘 되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설명할 때 여기 막 그로스 아까 이제 방금 한 게 파란색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린 거고
뭐는 OTB고 뭐는 그로스고 빌링이 계속 쭉 NSI고 나오잖아요. NS고. 이제 그런 것도 다 여기에 이제 그 그로스가 얼마인지 빌링이 얼마인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여기도 다 인덱스가 어떻게 예를 들어 빌링은 그로스 빼기 온 인보이스 값이 빌링 값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여기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이제 수식이 다 걸려 있는 거고 그래서 요게 쭉쭉쭉 돼서 그럼 넷셀즈가 딱 나옵니다. 월별로. 그러면 이 넷셀즈가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일단은 이 작업 채널 넷셀즈가 작업이 된다 보시면 돼요. 됐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오는 스트럭처가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요거는 일단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게 각각, 온 인보이스가 캔슬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각각 항목별로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홀세일, 모노별로, 월별로 그냥 이게 요약장표거든. 그냥 여기 금액으로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그 넷세일즈가 지금 현재 190년 120.3인데, 야, OTB 얼마야? 리턴 얼마야? 이게 올해 버전이고, 그러니까 올해 버전이 아니라 DB 디셈버 버전이고, DB 노벤버도 또 DB 노벤버 버전 파일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비교하면은 각각 항목별로 뭐가 변동됐는지 바로바로 체크가 되니까.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해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이제 리턴. 이 리턴은 아까 그냥 여긴 그냥 요약장표. 이거 나중에 리턴 막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앞에서 리턴 낸 거 그냥 여기 다 수식 물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드리면 돼요. 리턴 값. 그 리턴 보면 컨트랙별로 그 시즌별로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TDCG를 업데이트를 앞쪽 시트에다 하면은 여기 그냥 네, 여기 수식이 어디서 갖고 오는 거면 여기에 있는 리턴 값에서 다 갖고 오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턴의 요약장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턴은 저희가 직접 가지고 수식 이번 연도는 수식 계산된 거 네. 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긴 따로 계산할 게 리턴에 대한 전체 그림을 볼 때 그냥 이걸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OTB 먼슬리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FRS. 이것도 지금 어떻게 IFRS가 적용되는지를 일단 아셔야 되는데, 일단 빌링 금액에서 우리 IFRS 그 리턴 IRF 레이트가 정해지면 거기에 이제 IFRS 금액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턴하고 IFRS가 다르죠. 이렇게 리턴은 말 그대로 리턴이고, 네. IFRS는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아니 캔슬 뭐 그런 항목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충당금. 프로비전이구나. 네, 리턴 충당금. 프로비전? IFRS는 프로비전은 충당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충당금이고, 이제 회사에서 매년 보통 12월 달에 이제 그 IFRS 리턴율이 정해져요. 그럼 여기는 일단은 그거대로 이제 IFRS 율에 따라서 이제 지금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근데 그 12월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올해 거 그냥 IFRS 리턴율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업데이트하는 시점에 그 IFRS 리턴율 변경된 게 없다 하면은 그냥 기존에 있던 IFRS 리턴율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IFRS 리턴율이 변경이 되면은 이 12월부터 그 변경된 값을 그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리턴이 있고 리턴 프로비전이 있는 건데 이 리턴 프로비전이 IFRS S고 근데 얘는 충당금이니까 실제 액추얼이 발생하면은 다시 리버스를 치지. 맞아요, 맞아요. 계속 이 수식이 걸려 보면은 맞아요. 계속 리버스가 쳐가지고 여기 계속 막 PLN 임팩트가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여기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쳐지긴 쳐지만 풀 이어로 봤을 때 그 치고 대고 받고 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이 항목은 어디 들어? 이 IFRS 여기 보시면은 TTC, 아까 여기 그 TTCG 안에서도 그 TTC 말도 트레이드 텀인데 이제 거기서 여기 보면은 여기 TTCG 여기에 일단은 포함인데 여기 율은 안 적어놨고 여기 쭉쭉 보시면은 여기 아까 우리가 인보이스 받고 캔슬 받고 리턴 받고 여기 보면은 이제 오프 디스카운트. 오프 디스카운트 받고 그냥 다른 항목에 오프 인보이스 받고 그럼 오프 인보이스 다음에
여기 쭉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맞아. 여기 이제 마지막에 TTCG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프로비전 이제 다 계산되게끔 아까 여기 프로비전 여기 계산된 거를 여기 끌고 오게끔 지금 작업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비전은 이제 더미 항목에 지금 들어가 있고 예. 어쨌든 TTC 항목 중에 하나라고. TTC가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TTC 말 그대로 트레이드 텀이니까 이 IFRS가 트레이드 텀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OTB에서 메시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반영해야 되는 그 요소는 맞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일단은 그 작업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비전은 음. 저희가 수식으로 그냥 물려요. 이 프로비전 탭을. 그러니까 프로비전은 우리가 뭐 이걸 일일이 관리를 하기보다 그 빌링 금액을 기준으로 그 IFRS 그 프로비전율을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그 여기서 할 거는 그 IFRS 그 율이 그 변경되는 것만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보통 12월쯤에 파이낸스에서 정해요. 그 그래서 브랜드 파이낸스에. 아니 그 단위 부장님 허민 차장님 쪽. 그래서 지금 지금 모르겠다. 아무튼 12월 중에 정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정할 때는 뭐 정해지는 백그라운드는 제가 요거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아마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전에 뭐 2년, 3개년 동안 그 리턴율하고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그 그럼 이제 궁금하면 IFRS율을 잡히면 되는데 어쨌든 파이낸스 쪽에서 받아서 여기다 네. 해주고. 근데 이제 프로비전이 그냥 IFRS 프로비전이 있고 네. 또 스페셜 프로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스페셜 프로비전 없어요. 스페셜 프로비전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보면은 그 아까 막 비즈니스에 따라서 막 스페셜 리턴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냥 예상외로 생기는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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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제 그런 거가 예외적으로 발생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스페셜 리턴 프로비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없었지. 근데 리턴하고 네. 리턴 프로비전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 개념상으로는 뭐 어쿠를 잡았다 리버스 치고 이런 개념인 것 같긴 한데 리턴은 액추얼일 거고 프로비전 말 그대로 충당금인데 이거 굳이 따로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리턴이랑 리턴 프로비전이랑 그냥 하나로 관리 봐도 되지 않나? 잠깐만요. 왜 공유중지가 됐지? 공유중지 됐죠? 아니 지금 보이는데? 네.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됐을까요? 파일 세팅하는 거? 네네 이해했어요. 전체 구성이 되는 거. 그러면은, 잠깐만요. 오케이. 그럼 넷셀즈까지 됐고, 이제 얼리플 포워드는 여기 ACJ부터 ADA 열에서 이제 작업이 해가지고 된다. 근데 저 이거 얼리플버드 작업하는 그 실제 작업하는 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이거는 뭐, 제 쪽에서 그 SS26은 이제 RFC 쪽에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예를 들어, 그, 완전 뭐 예를 들어 10월 전까지는 네. 그 어차피 계속 플랜 구간으로 가고 있어서 그때는 뭐 옛날 SS25 했던 거 그런 백그라운드로 여기 업데이트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10월부터 어느 정도 비저빌리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RFC 쪽 아니면 경만 부장님 쪽에서 그 어카운트하고 얘기해서 뭐 아티클 베이스로 팀별 레벨로 봐가지고 그럼 이제 OTB 기준으로 네. 넷세일즈 기준으로 SS26 얼리풀 포워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금액이 좀 네, 그럼 이제 그게 또 어카운트 레벨로 나올 거고, 그럼 그게 정해지면 여기에다 그냥 엎으면 되는 거고. 그냥 여기다 그냥 그 숫자를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그쵸, 거죠. 그쵸, 그쵸. SSH. 예. 그리고 SS27,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액추얼 말고 플랜 구간일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SS 이전 거, 그냥 이거는 그냥 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이전 거 했던 거 갖고 온 거냐. 근데 이제 결국 여기 보면은, OTB 기준으로 일단은 전환을 해야만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먼슬리 스프릿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우리 그 영업팀에서 SS26 OTB가 다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SS26 OTB에서 얼리풀 포드로 뭐가 빠져나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만 여기 1월부터 6월까지 그 포션을 스플릿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SS26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올해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그 OTB 스플릿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포션은 그 영업팀에서 넣어줄 때는 올리플 포워드를 고려하지 않은 숫자인 것 아, 아니에요? 영업팀은 그러니까 SS26 딱 전체만 갖고 오죠. SS26, FW26 전체만 갖고 와서 그냥 SS26 전체만 갖고 오잖아. 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거를 이제 뭐가 됐든 합쳐서. 먼슬리로 쪼개야 되는 네, 거잖아.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영업팀하고는 이죠. 영업팀은 일단은 전체 금액만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그 업데이트 영업에서 해주는 게 올리플 포워드는 아니죠. 안돼 음. 있잖아요. 영업팀에서 SS26 전체만 이제 다 업데이트 하면은 우리는 여기다 이제 그 먼슬별로 쪼개야 될 텐데, 그 SS26이 예를 들어 얼리풀 포드로 넘어가는 거 있을 거고, 1월부터 6월에 발생한 게 있어서,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1월부터 예를 들어 올해 이제 25년 10월부터 12월이 얼리풀 포드잖아요. 시간도 시발 돼. SS26 네. 얼리풀 포드고, 그럼 이 금액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했을 때 여기 이제 수식 걸린 거 보면은 ACR, 뭐 ACS 이렇게 돼 있죠. 네. 이제 그게 이게 풀 포워드. 얼리풀 포드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갖고 온다, 얼리풀 포드를. 그럼 이제 얼리풀 포드 값은 여기에 업데이트 해주면 된다. 올리플 포워드 정표를 따로 빼놓으셨고 그게 나중에. 네, 왜냐면 이거를 SS26, SS27 따로 빼놓은 게 이게 버제팅을 관리를 하다 보면은 야, SS26 얼리풀 포워드 얼마야? SS27 얼리풀 포워드 얼마야? 나와가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포션은 이건 포션은 아니고 네. 결국 우리는 OTB를 넷셀즈로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할 때 OTB를 일단 스플릿으로 나눠야 우리 넷셀즈가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뭐가 됐든 SS26이든 SS27이든 OTB로 전환하는 거 필요하고 그 전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왜 이 전환율을 일단 여기 갖고 온 게 이제 하다 보면은 위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SS26 넷셀즈 얼마입니까? SS27 넷셀즈 얼마입니까가 나와.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월별로 그 OTB2 넷셀즈 전환율이 당연히 다르거든요. 리턴 오는 것도 다르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월별로 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여긴 맞아요. 평균 그냥 그걸 갖고 와서 이 OTB가 있을 때 이 넷셀즈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 시즌의 평균일 거예요. 그냥 이게 풀이어로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작업하기 어떻게 나는 풀이어로 일단 하지만 그냥 이게 또 하다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조정해야 되는 값이 있으면 여기서 그냥 U를 조금 네. 조정을 할 때도 있다. 근데 일단 풀이어 그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그 예를 들어 그 RFC 짝에서 계속 상혁 부장님 RFC, 그러니까 RFC에서도 계속 OTB 넷셀즈 뷰로 봐야만 이 얼리플 포워드 연결이 돼가지고 이 상혁 부장님이 OTB 이렇게 했을 때 넷셀즈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야만 이제 OTB to 넷셀즈 그러니까 이제 SS26에 대한 얼리플 포워드의 OTB 넷셀즈 금액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자님이 작업하시는 게 신노트잖아요. 그러니까 넷세이지 인보이스.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우리 팀 안에서 예를 들어 그 어디지? 그냥 그 상철 차장님 쪽에서는 이제 넷세일즈를 해가지고 얼리풀포 넷세일즈를 갖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여기서 OTB를 전환해서 뭐 NSI에서 갖고 오는데, 근데 뭐 같은 우리 팀 안에서는 이 SS26 만약에 얼리풀포드를 한다 하면은 이게 OTB로 얼마고 넷세일즈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서 그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나는 넷세일즈만 알고 있어. 그게 이제 아니라, 제가 어, 어, 그때 아마 처음에 이 얘기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네. 사회부장님 정리해주는 신몬트가 결국 넷세이즈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넷세일즈 하니까, 네. 근데 지금 약간 이렇게 분절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이 넷세일즈와 연결된 OTB, 네. 그럼 여기 보면 OTB를 이제 스플릿으로 해야만 이게 OTB가 여기에 다 녹여낼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그치. 얘기했던 게, 헷갈렸던 게 이제 여기서 작업하시는 게 저는 넷세이즈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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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넷세이즈 인보이스랑 넷세이즈랑 다른 거인 줄. 그게 이제 헷갈려가지고 그쵸. 여쭤봤는데 자, 여기 그래서 보면은, 아, 자, 그럼 이제 저 버전 파일에 참고했던 거는 다 여기다 이제 버전별로 여기 넣어놓고 있어요. 이거 안 보이나? 스크린이 아니라 윈도우에서